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도 주린이를 위한 10분 주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TS로 확인하는 기업의 살림살이라는 제목으로 HTS 상의 어떤 항목들을 확인을 하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항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종류로 나눠 보시게 되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주식가치 이 정도의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종류로 나눠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지난번에 보셨던 저희가 재무제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걸 잘 안 보죠. 여러분들 그 기업의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기업 보고서 이런 것들, 분기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시게 되던가요? 그걸 찾아서 보기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다트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들을 하루에 이렇게 보면서 이 종목도 보고 저 종목도 보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종목별로 들어가서 그 종목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들 찾아보고 그 분기 보고서의 긴 항목들을 다 보는데, 또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굉장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용어들로 기업의 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HTS 보죠. 자, HTS 볼 수 있는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놨는데, 왜 HTS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재무 관련 문서를 직접 거의 보지 않아요. 실제로 보기도 어렵고요. 사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그 문서들입니다.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핸드폰의 설계서를 보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그것들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보시는 거고, 필요한 기능들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기술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봐야겠죠. 그리고 수리하는 사람들도 봐야겠지만 사용자들이 그걸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HTS 상에 나온 기업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기업의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MPS를 주로 보는데 왜 HTS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MTS를 쓰는 것들이 몇 개 있고 계속 살펴봅니다만, MTS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모바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지금 재무 정보를 한다고 해도 항목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항목들, 왜냐하면 필요 없는 항목이라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항목들보다는 약간 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떠먹여주는 항목들이 주로 나타나 있긴 한데, 그 항목들이 과연 지금도 중요하냐라고 보면 그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항목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HTS의 기업 정보, 예를 들면 키움의 919번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HTS상에서 정보들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파악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트 이런 걸 찾아가고 공시문서 찾아다니면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일도 하셔야 되고 시간 내서 잠깐 주식 보는데, 그 종목 하나마다 다 보고서 찾아다니면서 재무제표들 뜯어보고 이 회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TS에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자세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적어도 내가 가도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이 정도의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TS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TS 좋지만 정보가 부족해요. 하지만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서 보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걸 공부해서 다시 하시겠다고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HTS에서 볼 수 있는 재무 상태는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HTS를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죠. 네, 여기 기업이에요. 기업 정보 919번. 네,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재무제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개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으나 요거 안 보시고 그냥 스냅샷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경쟁사 비교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다 정보들이긴 한데 경쟁사 비교해서 과연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 그런 분들. 여러분들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시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컨센서스는 뭐 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인데, 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어널리스트라고 해서 다 이 어떤 특정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뭐 저기가 되는 그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은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세우십시오. 그래서 뭐 지분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냅샷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들은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영화테크라고 지난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를 같이 볼 건데요. 뭐 여기 주가 얼마 이런 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제끼고요.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최근 성적은 어떻다 이런 것들 보입니다. 예, 참고 자료로 충분히 봐주십시오.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910번 하면 맨 마지막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 볼 겁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는 거 볼 거고, 여기 보시면 연결, 별도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무 판단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를 씁니다. IFRS라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춘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요. 애뉴얼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2022년, 23년, 24년, 올해 25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보고서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3월, 6월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차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계속 변하고 회사 상황도 변하고 1년 만에 망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 정도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건강성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 발표 기준, 단기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쭉 엄청 항목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몇 가지 항목들만 볼 건데 그래도 이 중에서 많아요. 제법 대부분의 항목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영어 약자로 된 ROA, ROE, EPS, BPS, DPS, PER, PB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는 쓰고 몇 가지는 안 쓸 건데 여기 비율이라고 나타나는 것들 있죠. 요것들 다 비율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이요. 얘네들 다 어디선가 파생된 거. 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나온 수치들인데요. 그 수치들을 원본을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되게 쉬운 수치들입니다. 예.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우량성과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쉬워져요. 네. 기본적으로 봐야 될 수치들만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수치들의 기본을 이루는 숫자들은 사실 더 적어요. 걔네들을 섞고 이렇게 뭐 더하고 빼고 다 해서 만들어내는 수치들일 뿐이에요. 무슨 비율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겠다? 예. 저희는 이걸 할 거죠. 예. 여기서 이걸 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종류는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성장성 지표라고 부릅니다. 성장성 지표라고 이름 붙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름들을 쓰고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느냐 혹은 정체되었더라도 계속 돈을 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지표들이에요. 실제 돈으로 나타내져 있는 뭐 돈의 비율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여러분들이 가게 사러 가면 이거 다 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잘 되는 가게를 사고 싶다라고 할 때 그 회사 매출 얼마냐 거기 얼마나 벌어요.
이 얘기 물어보고 갈 거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수익성 지표라고 해서 자 100만원 팔면 얼마나 남아요?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그 얘기예요. 100만원 팔면 얼마나 남아요? 그리고 이 가게가 안고 있는 임대료비에서 얼마나 남아요? 뭐 이런 얘기고요. 내가 얼마 투자할 건데 그걸로 얼마나 나한테 이익 남겨줄 수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게 ROE고요. ROA는 가게가 깔고 있는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그리고 ROA는 총 자산이니까 그 회사의 모든 혹은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대비로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어디선가 곱하고 나눠서 나온 비율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도 거의 대부분 액수와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 하면 자, 회사를 딱 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보는데 안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 빚으로 된 회사야. 그럼 위험하겠죠. 왜요?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빚을 다 상환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된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 남아있는 금액 가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뭐예요? 손해나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를 따져볼 겁니다. 요 자산총계와 자본총계는요, 수익성 지표에서 똑같이 쓰여요. 여기 자기자본이라는 거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 지표를 볼 겁니다. 이 안정성 지표는 한마디로 이 회사가 빨리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회사를 망하라고 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 그 말이 적용이 되려면 얼마나 부자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부자냐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 지표가 되는 거예요. 즉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자산은 얼마나 있지 이 얘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정성 지표예요. 그죠? 회사가 기본적으로 오래 영속적으로 존재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남겨야 합니다. 그 회사는 수익을 남겨야 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수익을 못 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국제적으로 어떤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틸 수 있죠. 그게 안정성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수익성 지표는 사실 수익 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이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회사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그죠? 두 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장성은 이 회사가 벌고 있느냐. 두 번째, 수익성 지표는 투자한 거 비해서 잘 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 번째로 안정성 지표는 뭐냐 하면 회사가 잠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지켜줄 만한 안정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식가치 지표는요.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거예요. 싸냐 비싸냐.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면 비싼 가격이냐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주식가치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인용되는 PER이라든가 PBR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주식가치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PS나 BPS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는 이 EPS, BPS만 가지고는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EPS를 합쳐서 회사의 가치를 역산하는 그런 가치평가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PER과 PBR입니다. 실제로는. PER은요. 맨 위에 있는 성장성 지표와 관련성이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성장성 지표와 관련이 있어요. 또 성장성 지표. 요거하고 뭐가 관련 있다고요? PER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PBR은요. 안정성 지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인지, 즉 얼마나 안정적이어서 가격 대비로 자산하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자본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이 회사를 다 팔아도 주가가 더 많으냐 적으냐 이 얘기를 비교를 해요. PBR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저기 비교 지표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PER과 PBR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결국은요 한 방에 계산됩니다. 모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계산돼요. 여기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보율도 한 방에 계산이 되고요, 부채 비율도 한 방에 계산돼요. 숫자 두 개 가지고 계산해서 만드는 비율이에요. 뭐 EPS나 BPS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냥 두 가지 숫자를 뚝딱 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둘 사이의 비율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치를 나타내요. 이게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양적 지표라고 하는 수치들은요, 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총계, 얘가 대부분이에요. 얘네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수치들을 기본적인 수치들이고, 얘네들은요 이렇게 어떤 걸 딴 걸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화폐 가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요걸 엮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서 나머지 값들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어떤 지표들은 몇 개 없어요. 그것들 다 섞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정도 듣고 세 번 정도 들으시면 이거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 해서 한번 다시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PER이 뭐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을 계산해 나가시는 그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하나하나씩 뜯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